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덕수 총리의 심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정말 100%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요, 한 총리 탄핵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각하될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월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지요. 사실은요,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소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방조 묵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그 통치 행위며 고유 권한입니다. 무슨 방조입니까, 방조? 이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방조, 묵인한 건 이건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정계선이 조한창의 뭡니까? 임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명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탄핵 당한 뒤에 결과적으로 누가 임명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이 하고 조한창이 후보자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8인 체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요,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될 경우에 연관성이 높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만약에 복귀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하고 정계선은 임명이 유지가 될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대로 8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나 지금 각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가 그 탄핵심판이 국회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라면 151석이지만, 그쵸? 그런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 결의에 준하는 것은 200석으로 만약에 된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관들 보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200석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했던 비서관을 역임했던 조대한 변호사는요, 한 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탄핵 결과는 각하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이 없어지잖아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이하고 정계산 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재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문제는 또 4월 18일 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6명에서 4명 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서정욱 변호사가요.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만약에 각하될 경우에 최권한대행의 조한창과 정계성 재판관 임명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심판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헌법재판소법의 탄핵 결정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0일이 지나도록 탄핵 결정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자동으로 복귀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을 했네요. 자, 그리고 과거에 내란 판정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은 통치 행위가 지나간 행위였기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요, 한 총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크나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다만 전문가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론기일 지정할 때 이미선 재판관 헌법재판소법의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선이가 일주일에 2번씩 일괄 지정했을 때 정말 황당무계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초시계까지 재면서 말이야.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이자는 분명히 꿈이 있었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탄핵을 인용시키고 자기가 4월 18일 날 퇴임하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야 너 정말 어려운 일 결정했으니 너 헌법재판소장 해라. 왜? 헌법에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그리고 정년이 70세입니다. 그 문영배 65년생이니까 퇴임한 이후에 잠시 있다가 헌재소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의 꿈은 사라졌다. 지금 이재명이는 불안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 3월 28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분명히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될 겁니다. 문영배가 살 길은 각하를 시켜야만이 문영배도 살 수 있고 이미선이도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화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선거는 꼭 밝혀질 거고요. 거기에 가담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비 사무소장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